이번 시간 여러분들 개인회생 이런 경우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의미 없습니다. 이런 타이틀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개인회생 상담을 좀 하다 보면 내 부양가족이 2명입니다. 3명입니다. 4명입니다. 이렇게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나 SNS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연구해서 오세요. 왜?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최저생계비를 많이 인정받게 되면 한 달에 변제금을 조금 갚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, 기대감으로. 근데 이제 안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 합니다. 자, 2021년도 이제 곧 내년도는 바뀌겠지만 2021년도 최저생계비요. 네, 내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투입시키는 게 지금 개인회생 원리거든요. 그래서 2021년도 최저생계비는 물론 내년 되면 올라갑니다. 자, 1인이면 약 110만 원이고요. 2인이면 185만 원 인정돼요. 그 다음에 3인이면 240만 원, 4인이면 290만 원. 자,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월 200을 벌고 부양가족이 한 명이 있어서 2명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공제하면 15만 원씩 3년 얼마 갚으면 돼요? 15만 원 3년 얼마입니까? 15 곱하기 36 하면 그렇죠? 180, 540만 원 되네요. 아, 이렇게 우리가 모든 분들이 부양가족 수만큼 내가 이렇게 한 달 생계비를 주장해서 그걸 공제시키면 좋은데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큰 3가지 부류들이 있습니다. 제가 지금도 설명드린 이 3가지 부류는 최저생계비를 다 주장하지 못해요. 자,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. 자, 3가지 부류입니다. 첫 번째, 내 개인 재산이 좀 갖고 계신 분들. 두 번째, 채무의 발생 주된 경위가 주식, 도박, 낭비, 사치, 비트코인. 세 번째, 변제율.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. 자, 첫 번째, 여러분들 개인 재산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부양가족이 의미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개인회생의 원리는 또 뭐냐면 여튼 3년이나 5년 동안에 내가 한 달에 납부해야 될 변제금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의 개인 재산이 있으면 한 달 소득에서 생계비 공제하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동안 3천만 원보다 더 갚아야 돼요. 이게 개인회생 원리거든요. 자, 예를 들을게요. 채무가 3천, 두 번째 한 달에 200 벌고 부양가족씩 2명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 개인 재산이 1440만 원 가졌다고 가져갈게요. 이 사람 개인 재산이 1440. 자, 이 4가지 조건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봐보세요. 200에서 2인 가족 185만 원을 공제하면 한 달에 15만 원씩 갚아요. 이거를 3년 동안 갚으면 540만 원이 됩니다. 그죠?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이분이 어쩐다고요? 내 개인 재산이 1440만 원을 갖고 있어요. 그럼 개인회생의 원리는 1440만 원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돼요. 근데 이분은 3년 동안 얼마 갚게 되죠? 540만 원 갚게 된단 말이에요. 이건 기각이에요, 기각. 이거는.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200 버는데 내 부양가족 1명하고 최저생계비 2인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여튼 1440만 원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되니까 1440 나누기 36을 하면 한 달에 약 4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이 갚아야 돼요. 그러면 200만 원에서 얼마를 공제해야 4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? 160이나 150 정도를 주장해야 한 달에 4, 50만 원 갚는 금액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양가족 법원에 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. 최저생계비가 지켜질 수가 없어요. 왜?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재산 때문에. 자, 두 번째. 채무가 주식, 도박, 낭비, 사치 이 경우 이분들은 역시 내가 부양가족이 몇 명이어서 최저생계비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? 지금 실무들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금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들이 이제 법원에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려고 합니다. 다만 주식, 도박, 낭비, 사치 이런 분들 있잖아요. 변제율 자체를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. 지금 뭐 광주지방법원이나 이쪽 지역들은 원금 변제율을 80에서 90% 맞추라고 판사님 명령이 내려와 버려요.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절대 내 최저생계비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. 자,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. 물론 판사님이 원금 80에서 90% 맞춰라 해도 저는 항상 판사님 말씀을 잘 따르진 않죠. 거기서 낮추려고 이제 자꾸 재판부랑 막 문을 두들면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, 여튼 자 보세요. 방금 전에 어떤 케이스랑 똑같게 제가 예를 들게요. 채무가 3천 있어요. 급여소득이 월 200이에요.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한 명 있어서
최저생계비 2명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데, 예를 들어서 이분이 채무 3천의 발생 배경이 주식 도박, 낭비, 사치, 비트코인이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이게 딱 나오죠. 원금의 70%를 변제해라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자, 200에서 185만원 빼면 15만원씩 36개월 갚으면 얼마 갚아진다고요? 540만원 갚아져요. 그러면 이분 채무가 3천인데 법원에서 70% 맞춰라 하면은 3천만원에 70%면 2,100만원을 갚아야 됩니다. 36개월 동안. 그러면 2,100만원을 3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60여만원씩을 납부해야 돼요. 그러면 이분은 보세요. 200만원에 생계비 185만원 다 주정하게 되면 한 달에 15만원밖에 갚지를 못하는데, 법원의 명령으로 한 달에 60여만원을 갚아야 되니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그대로 주정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얼마 주정해야 돼요? 60여만원 나오려면 최저생계비를 130에서 140만원만 주정하고 한 달에 60만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두 번째 경우. 자, 세 번째입니다. 이론상 원금의 95% 정도까지 탕감이 가능해요. 이론상. 이건 진짜 이론입니다. 그 다음에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에는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. 하지만 실제 법원 실무에서는 보통 이게 이제 각 지방법원마다는 다른데, 변제 계획안을 집어넣게 되면 보통 원금 변제율이 10%대는 잘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. 보통 한 20% 이상을 좀 마치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은 10몇 %의 변제율로 인가도 받긴 하는데, 이거는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에요. 실무에서는 보통 20%를 마치라고 나옵니다. 그러면 보세요. 예를 들게요. 채무가 5천만 원 있습니다. 급여서도 200만 원이에요. 부양가족 2인입니다. 자, 그럼 보세요. 200에서 이 2인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공제하면 15만 원씩 36개월 갚으면 540만 원이에요. 그러면 5천만 원에 540만 원이면 변제율이 약 10% 나옵니다. 그러면 이걸 이대로 받아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데, 중요한 건 법원에서는 변제율을 높이시오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이제 그 정확한 기준은 없거든요. 근데 보통 보면 20%대를 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 최저생계비를 그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. 물론 이제 상황이 정말 그 사람이 뭐 배우자가 심하게 아프거나 아이가 아파갖고 이런 경우는 뭐 10%대에도 저도 인가 받아봤거든요. 근데 그 예외 경우는 한 20% 이상을 요구합니다, 실제. 근데 그건 기준은 없고 법원마다 좀 다르다. 여튼 이 세 가지 경우는 부양가족이 3명, 4명, 5명의 의미가 없어요. 그 뒤에 있는 변제율이나 개인재산분담은 더 많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 뒤에 게 중요한 거지, 법에서 인정한 데 최저생계비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인터넷 보시고 나 한 달에 얼마 공제하니까 얼마만 내면 돼, 이런 생각은 잘못된 정보입니다.